그럼 지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출문제집 8쪽을 펴보시면 국토계획법상 내용이 나오죠. 찾나요? 자, 이 문제를 다 푸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시험에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들, 그리고 대표적인 문제를 제가 한 120문제 분석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주로 속도감 있게 진도를 나갈 테니까 집중하시면서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자, 먼저 그 9페이지를 보겠는데요. 9페이지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을 보면 국토계획법상 광역도시계획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먼저 이 2번이 틀렸다 이렇게 됐는데,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는 2명이 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광역계획권은 누가 정합니까? 광역계획권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그 다음에 도지사만, 이걸 알고 있는가를 출제했습니다. 2명만 지정할 수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도지사. 그래서 2번 보면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틀렸죠? 지정할 수 없다 그래야 되죠. 그리고 1번 보면은 동일 지역에 수립된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기본계획 내용이 다를 때는 무슨 계획이 더 상위입니까? 광역도시계획.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하고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다. 그러면 이게 훨씬 상위계획이요, 이게 하위계획이므로 이 계획은 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수립할 때는 상위 계획에 부합되도록 해야 되고, 만약 기본계획 내용과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서로 다르면 광역도시계획을 우선시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이 국가계획이 나온다면 국가계획은 더 상위계획이다 이걸 아셔야 되죠. 그 다음에 만약 도시군관리가 나온다면 이건 하위계획이다. 그래 국강기관 이렇게 좀 기억하십시오. 국강기관. 그래 국가계획이 높은 계획이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 그래서 1번 맞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이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맞죠? 그래 이 도지사가 이렇게 광역계획권이다라고 지정을 해줬는데, 그 도산하에 있는 뭐 시장, 군수, 뭐 시장 이네들이 바로 협의를 거쳐서 도사님이 좀 수립을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고, 이 경우는 자기가 스스로 확정하기 때문에 국장한테 승인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된다. 반드시 열어서 주민과 관계 정보견을 드려야 되죠. 타당하면 반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국장이 조정 신청을 받았다.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될 때는 둘 이상의 시도를 거쳐서 지정하는데, 관계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그 협의에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이자들은 단독 공동으로 국장한테 그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대하여 조정 신청할 수 있고, 조정 신청받았던 국장은 조정을 해줄 때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도시의 심의를 거쳐서 조정을 해주게 돼 있고, 조정이 나오면 그 결과를 반영해서 시도사가 수립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5번도 맞다 하겠습니다. 넘어가 보시고 2번 제2절, 제3절 도시군기본계획이 나오는데, 이 도시군기본계획은 반드시 출제가 될 걸로 사료되는 바 대표적인 내용들은 좀 깨뚫고 계셔야 됩니다. 1번을 풀어보겠습니다. 도시군기본계획이다 옳은 거 이렇게 됐는데, 먼저 1번 봅시다. 이 시장 군수는 자기 관할구역에 대해서만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시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자, 이 도시군 기본계획, 이 계획의 뜻인즉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군. 그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이때 군은 광역시 내에 있는 군은 포함될까요? 제될까요? 제. 그래 이렇게
6개 행정구역 내에서 개별 도시별로 군별로 자기 그 관할에 대하여 그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종합계로서 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수립권자는 여기는 특별시에 선특별시장, 광역시장 각각 장들이 수립하죠. 그래 특광, 특특, 시장, 군수만 수립권자인데 이 계획의 수립권자는 각각의 그 개별 도시, 군의 대표자인 장만 수립권자입니다. 이때 이 모 시장이 자기 관할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자기 관할을 위주로 수립하지만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면 인접한 시군이 있다면 시군 관할구역 전부 일부를 포함해서도 수립할 수 있고 그러할 때는 그쪽 장과 미리 꼭 협의는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없다가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이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 도시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아까 뭐가 더 상위계획이라고 했습니까? 광역 도시계획이 기본계획보다 훨씬 상위계획이죠. 그래서 광역 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이 기본계획은 광역 도시계획 내용에 부합되게 수립을 하도록 규제받고 만약 상위계획 내용과 하위계획 내용을 서로다면 광역 도시계획 내용을 우선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2번 끝에 틀렸죠. 국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걸 지워버려야 되고 광역 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 4명 특광, 특특 이네들은 자기 관할에 대하여 반드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시군의 경우는 원칙 수립을 해야 하지만 바로 수립을 하지 않아도는 예가 있었죠. 그래 어떠한 시와 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가? 바로 수도권에 소가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의 경우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에 속하고 있는 시군이라면 반드시 수립해야 되고요.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시군도 인구수와 관계없이 반드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걸 이해하고 있는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3번 보시면 이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은 인구 7만 명 구는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7만 명이니까 10만 명 이하니까 수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기본계획을 변경한다. 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절차가 있고요. 수립하면서 걸쳤던 절차는 그 계획을 변경할 때 똑같이 걸치는 겁니다. 그래 수립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수립하는가? 바로 현지조사인 기초조사 반드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주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 반드시 청취하기 위해서 공시를 개최하죠. 그 다음에 바로 지방의 의견 듣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걸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 이 4명이 수립권자였다면 수립하고 나서 확정할 때 스스로 확정합니다. 이네들은 스스로 확정하죠. 4명은. 국장한테 승인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스스로 확정할 때 협심해서 확정한다 아시죠?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그 다음에 지방도시는 심의 거쳐서 최종 확정한 다음에 그 내용을 공부했다 공고하고 우리에게 30일 이상 열람시키면 끝나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고 만약 이 시의 시장, 군의 군수가 이 계획을 수립하였다면 스스로 확정할 수 없고 못 받아야 됩니까? 얘네들은 승인받아야 되죠. 누구한테 승인받습니까? 도의사. 이때 도의사가 승인을 해주기에 앞서서 역시 바로 협심 절차는 거치는 겁니다. 협의하고 심의 반드시 거쳐서 승인 후 송부해주면 시장 군수가 공고하고 열람을 해서 끝을 보는 거죠. 그래서 4 보면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틀렸죠. 그래 수립 절차하고 변경 절차는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공청회는 반드시 개최해야 되는 겁니다.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를 반드시 청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5번 광역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장한테 승인받아야 된다. 맞아 틀려요? 이 4명은 승인받지 않고 스스로 확정한다고 그랬죠? 특광, 특은
바로 내명은 스스로 확정하지 국장한테 승인받는 것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본계획 관련해서 시험 공부로서 이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6명뿐이다. 특강, 특특, 시장, 군수뿐이다. 국장 절대 아니고 도사도 아니다. 그러나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국장이 정한다. 이렇게 하시고 이 기본계획은 바로 일반 국내와의 구속력이 없고 그래서 행정쟁송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에는 바로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기초조사 내용에는 바로 토지 적성 평가하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바로 재해 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서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나 오늘 도시군관리를 위반하고자 하건만 오늘 기점으로 해서 수업에서 5년 이내 이미 그 지역에서 이러한 토지 적성 평가하고 그리고 재해 취약성 분석을 하였다면 굳이 기초조사할 때 이걸 할 필요는 없다. 돈 들여서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런 내용이 2번, 3번에 다 나왔으니까 읽어보시고 12페이지 가겠습니다. 12페이지 하면 자 도시군관리 나와 있죠. 도시군관리 1번이 대표적 문제인데 자 이 도시군관리경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는 내용 그걸 여러 번 출제하고 있는데 결정 내용은 몇 가지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6가지가 있죠. 그래 첫째 용도 지하 지정과 변경 도시군관리를 하죠. 그 다음에 용도 지구 후의 지정과 변경도 도시군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용도구역 하면 개발제한구역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그 다음에 그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 다음에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러한 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도 도시군관리로 결정해서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나요? 기반시설 설치 정비 그 다음에 계략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 사업의 난격이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구 단위 계획구역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그리고 지구 단위계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입지 규제 최소구역의 지정과 변경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구역 이렇게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은 암기하고 이해하고 확대해서 머릿속에 넣어놔야 됩니다. 이때 용도적 명칭을 여러분 쫙 생각할 줄 아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 용도적은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재능 보존적이 떠올라야 되고 그 다음에 용도적은 10가지 경미고 방방무엇이 취객들이 떠올라야 돼요. 이런 것들을 무슨 계획으로 결정하는가? 도시군관리. 그래서 1번 보시면 도시군관리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몇 번일까요? 1번이죠. 그래서 다음에는 다 도시군관리로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4번 3번 보겠습니다. 3번 보시면 자 도시군관리 위반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도시군관리 관련해서 자 이렇게 결정하기까지는 바로 결정을 하기 앞서 계획을 위반하지 않습니까? 위반할 때 위반권자가 있고 위반권자는 먼저 원칙은 특강, 특특,
시장, 군수가 위반하죠.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그래 서울특별시에서 이런 거 할 때는 서울특별시장이 단도로, 6당에 있으면 광역시장이, 제주도는 세종시는 특별자치장, 저희는 특별자도사, 시에서는 시장, 군에서는 군수가 단도로 위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건을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할 필요가 있다든가 아니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이런 지역지구 구역에 사업하는 계획을 위반할 때는 누가 직접 위반할 수 있나요? 국장. 그리고 도의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서 지역지구 구역을 지정할 때는 누가 위반합니까? 도사가 위반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수산양보구역은 또 누가 위반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부 장관, 해수장이 위반할 수 있죠. 그래서 위반권자는 총 9명 뿐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구청장은 절대 위반권자 아닙니다. 주민은 아니란 겁니다. 그래 이 9명만 위반권자인데 이네들이 위반을 하게 될 때 직권으로 위반할 수도 있고 직권으로 필요하다면 위반할 수 있고 아니면 위반 제한일이 들어가면 제한을 반영해서도 바로 위반을 해 나갈 수 있죠. 이때 위반을 제한할 때는 누가 하느냐? 주민하고 그리고 이해관계자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 주민과 이해관계자는 위반만 제한하지 직접 제한을 위반을 할 수 없습니다. 위반권자는 아니라는 거. 이때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위반할 때 위반할 수 있는 사항이 이 6가지 다입니까? 아니죠. 6가지 중 바로 5, 2, 3번 기, 치, 그 다음에 이 용도주구 중 산업, 유통, 개발, 진구 생각나죠? 기지산. 알겠습니까? 이 기지산에 대해서 위반을 제한하게 되면 바로 제한 받아가지고 이네들이 반여부를 통보해 주게 되는데 며칠에 반여부를 통보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까? 45일.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회 하나에 30일 연장해서 알려줄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고 이때 위반 제한서가 들어가면은 바로 제한서에다가 도시군가역 도사하고 계획설명서를 전부서 냅니다. 그때 만약 그 건이 반영되어서 위반이 되어지고 결정이 되어질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면 그 비용은 제한자에게 전부 부담시켜야 됩니까? 협의해서 그 비용과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까? 협의해서 부담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위반권자들이 위반을 하게 될 때 걸치는 절차는 기초조사죠. 원칙적으로 기초조사하는데 기초조사 내용에다가 토지 환경성 검토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토지 적성평가 그 다음에 재해 취약성 문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초조사가 끝났다 그러면 주민 의견 청취하죠. 주민 의견을 청취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도시군관리 안의 주요 내용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전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열람시켜서 열람기간 내 의견서 내투를 하고 타당하면 열람기간 종료부터 60일 내 반여부를 통보해주고 끝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주민의 의견 청취 정말 중요한 절차지만 그 건 중 바로 국방상 국가안전 보장상 기밀을 지킬 사항으로서 중앙장의 요청이 들어가면 바로 이 절차를 법적으로 생략할 수 있고 경미한 사항을 담아서 위반할 때도 이 절차는 법적으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권자가 위반을 하게 될 때 걸치는 절차로서 지방의 의견을 드려야 된다. 지방의 의견 청취는 위반권자가 위반할 때 걸치는 것이지 결정권자들이 결정할 때 거치는 것은 아니다. 결정권자들이 결정을 하게 될 때는 협의하고 원칙을 협의하고 심의에 걸쳐서 결정 고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의회는 위반 절차에서 걸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3번 보겠습니다. 도시군관리 위반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주민은 개발 제한구역의 변경에 대해서 위반권자에게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없다 그래야 되죠. 바로 용도구역 이런 것들은 지정과 변경에 대해서 제한서를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죠. 제한하면 몇 가지가 떠올랐으면 좋겠다고요? 그래, 기지산 일단 3가지 하나 더 개정을 통해서 추가됐습니다만은 다음에 요약집 할 때 그걸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기지산을 정확히 알아주십시오. 1번 틀렸습니다. 나머지 2번은요 바로 2반에 떴던 것이 가다가 2반
결정하면 틀리고 위반하려면 지방이익이 들어야 한다. 그걸 받으시고 3번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하고는 제한일부터 45내 반영 통보 그 다음에 4번 마지막 부담시킬 수 있다. 5번 국가계획 관리했으면 국장이 직접 위반할 수 있다. 뭐 맞습니다. 넘어가시고 6번으로 가겠습니다. 6번 가면 도시군관리계획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도시군관리계획 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해 가지고 결정합니다. 결정하고 나서 고시하죠. 고시하고 나서 우리에게 열람을 하도록 해 줍니다마는 이때 고시된 그 토지 경계가 여기까지다. 뭐 지역, 지구, 지정과 변경했는데 그 장소가 여기건만 그 토지 경계가 여기까지 결정났습니다라고 도면까지 만들어서 고시를 해줘야만이 도시군관리계획은 마침내 효력을 발생해서 우리에게 구속력 효력을 맺히기 시작하는데요. 그걸 지형도면을 하지 않습니까?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이걸 고시한 날에 바로 도시군관리계획은 마침내 효력을 발생한다. 우리에게 구속력 효력 바로 처분성이 있게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언제 도시군관리계획은 효력 발생한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이지 다음 날도 아니다. 고시한 날, 작성한 날이라 고시한 날이다. 이걸 꼭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열은 지형도면은 누가 작성하느냐? 지형도면은 도시군관리계획 이방권자가 작성한 것이다. 그래 이방권자라면 다 작성할 수가 있는데 작성했던 자 중 스스로 그 도면을 확정 고시하지 못하고 바로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자가 있다. 누구냐? 이 시장 중 대도시장이 아닌 50만 미만의 시장과 군수는 지형도면을 작성했다면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그거 아시고 나머지는 절대 승인받지 않고 스스로 확정 고시한다. 이때 승인 신청이 들어가면 도지사는 큰 착오가 없으면 30년 승인 여부를 결정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다만 이 시장과 군수도 바로 이 건에 대하여 바로 자기가 자기 지역에 대해서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화 변경, 지구단위 수립과 변경을 위한 그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위반했다면 지네들이 위반했던 건에 대해서 이걸 직접 결정고시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처로서 지형도면을 작성했다면 그때는 승인받지 않고 스스로 확정 고시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6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이죠. 다음 날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2번 용도지구의 지정은 도시군관리로 결정한다. 그렇죠? 맞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도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보시면 자, 이 주민 아까 주민은 이것에 대해서 위반을 전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그리고 자, 이 도시군관리계획 위반권자들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하게 될 때 필요하다면 이보다 더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군기본계획 이걸 수립할 때 바로 도시군관리를 함께 위반할 수 있다 없다? 위반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내용이 5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모셔서 1번 보겠는데 국토개법령상 용도지역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자이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런 내용은 또 나오니까 관심 있게 잘 이해하시고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래 이렇게 천국토가 있다. 천국토가 그게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으로 용도가 이미 지정된 지역이 있는 반면 네 가지 중 어느 용도로 아직 정해지지 않는 지역도 있다. 이런 지역을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미증기라 하죠. 이 지역 내에서의 토지를 이용할 때는 건축물로 건축치안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정할 때는 무슨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정할까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역 내 세부 용도로 정해지지 않는 땅이 있다. 세부 용도로 정해지지 않는 미세분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에서의 건축물로 건축제한 건폐율 규정 용적률 규정을 정할 때는 무슨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정할까요? 보전 녹지죠. 그 다음에 이 과정 내 세부 용도로 아직 결정나지 않는 지역이 있다. 미세분 지역이 있다. 그 지역에서의 건축물로 건축지한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정할 때는 무슨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정할까요? 보전 관리죠. 이렇게 좀 알았어요. 이 내용은 반드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1번 지문 보시면은 도관농자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적 미지정적이죠. 그 적에서는 무슨 재난 규정을 취한다고요? 자연환경 보전적이죠. 도시역이 틀렸죠. 그 다음에 2번 도시역이 세부 용도로 지정되지 않았다 미세분적이다 그러면 무슨 적입니까? 보전 녹적이죠. 그래서 생산이 틀렸죠. 3번 관리적이 세부 용도적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그럼 무슨 재난 규정을 취합니까? 보전관리 맞죠.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과 5번을 동시에 보겠는데 이 시가와 조정구역 이 시가와 조정구역이 이렇게 지정이 됐다 합시다. 시가와 조정구역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다. 그러면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여러 가지 행위자 이 행위자는 의회에서 정한 바에 따르냐 국토개법령에 직접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토개법령에 직접 행위자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행위자는 이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째 도시군계획사업 하고 두 번째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닌 거 비도시군계획사업 합시다. 도시군계획사업 뜻은 알죠? 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세 가지가 있죠. 바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기반시설 중 도시군가로 결정된 시설을 바로 도시군계획시설을 하고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 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하는데 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발법상 도시발사업, 정비법상 정비사업을 도시군가로 시행하는 사업을 하고 도시군계획사업을 합니다. 이런 도시군계획사업은 이 시가와 조정구 안에서 원칙 금지됩니다. 원칙 금지되는데 외회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 허용되느냐? 그 건이 국방상 공익상 그 필요한 경우로서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중앙장의 요청이 들어가고 요청받았던 국장이 그 사업을 하더라도 이 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으니까 하세요라고 국장이 인정한 사업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고요. 이때 허용이 될 때고요. 그 건이 바로 민간이 추진하든 아니면 행정청에서 하는 사업이든 불문하고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별도로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도시군계획사업은. 그리고 이제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닌 행위는 바로 그 법령에 국토개법령에 바로 법령에 규정된 행위에 한해서만 허가받을 때 특광 특특시장소한테 허가받을 때 허용이 되고요. 신고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하시고요. 기득권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이 시가와 조정구역을 딱 결정고시에서 묶었는데 이 구역을 지정할 당시에 이미 이 안에서 허가 등을 받아서 적법 절차를 거쳐서 이미 착수한 자, 그 행위의 사업에 착수한 자는 바로 기득권 보호받아서 바로 이 구역 지정 고시와 무관하게 바로 3개월 내에 신고만 하고 계속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가를 출제했던 건데요. 자, 4번 시가와 조정관에서의 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개발법상 민간이 하는 사업에 한해서만 시행할 수 틀렸죠. 민의하든 행위하든 그 건이 도시개발사업이라면 다 되는 겁니다. 만자가 틀린 것이고요. 5번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경우 모두 개발행위 허가할 수 없다. 틀렸죠?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니래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라면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못 받아서요? 허가받아서. 대표로 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로서 허가받아서 할 수 있는 건이 있는데 자, 이때 주택의 신축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이것은 절대 금지니까 안 되는 겁니다. 주택의 증축은 가능해요. 기존에 여기 살고 있었던 모자가 바로 이 주택 좀 확장공사합니다. 기존에 연면적 합에서 100제곱미터 이내까지 바로 증축할 때는 허가받으면 가능하고요. 주택이 있는 그 대지에서 부속 건축물을 신청하는 것은 33제곱미터라면 허가받아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시가와 조정관에서는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닌 공익시설, 공공시설, 공용시설을 설치하더라도 허가받아야 된다. 이거 아주 중요하고요. 허가 안 받고 해버렸다 허가다 했는데 위반자입니다.
위반자에게는 원상회복명을 내리고 명을 이해하자면 행정대지편을 통해서 원상회복 지탕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을 범죄한다. 여기까지를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3번이 답이고 나머지는 다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3번 보죠. 3번을 보시면 용도 지역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보시면 용도 지역의 지정 목적을 알고 있는가를 다각도로 출제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용도 지역의 지정 목적을 정확하게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 자, 여기 보세요. 도시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서 또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개발, 정비, 관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따라 한다. 이런 게 떠올라야 되고, 관리적은 도시역에 준하여 농림지역에 준하여 자연환경 보존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데 따라 한다. 이걸 떠올라야 되고요. 농림지역은 도시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에 따라 지정해서 농림진흥과 산림의 보존 필요한 데 따라 한다. 이거 하셔야 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7가지 목적을 가지고 지정한다. 아시죠? 7가지 지정 목적 떠오른가요? 자수의 생문수 상 떠오르죠? 동물로 추정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정 목적이라 해요. 이건 기본입니다. 섬세라면. 그 다음에 자, 이 도시역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적으로 세분되지 않습니까? 이때 주거적은 다시 6가지로 세분되죠. 전용, 1종, 2종, 일반, 1, 2, 3종 준이 있지 않습니까? 자,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무슨 주택 중심? 단독 주택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따라 정한다.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 주택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따라 정한다. 그다음에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따라 정한다. 2종은요? 2종 일반은 중층 생각나요? 3종은요? 중고층.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짬뽕 주거기능을 유지하되 그 다음에 뭐 상업 업무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따라 한다. 생각나죠? 멍해버린가요 지금?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래 그런 지정 목적 여러분은 쫙 알고 계셔야 돼요.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이 상업적이 4가지로 쓰면 되잖아요. 뭐 있나요?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아시죠? 자, 중심 상업적은 도심, 부도심 속에 있다 상업, 업무기능, 확충, 필요적에 있다 제한다 생각하셔야 되고요. 일반 상업적은 일반적인 상업, 업무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있다 지한다. 그 다음에 유통 상업적은 유통기능, 증진, 필요적에 있다 제한다. 근린 상업적은 근린 지역에서의 일용품 서비스 공급 필요적에 있다 제한다. 이게 떠올라야 돼요. 알겠죠? 떠오른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업적이 3가지가 있죠. 3가지 뭐가 있나요? 전용 공업적, 일반 공업적, 그 다음 뭐예요? 준공업적. 전용 공업적은 중화공업, 공해성 공업을 수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따라 정한다. 일반 공업적 중요한데 환경을 제한한 공업 배치 필요적에 따라 정한다. 그 다음에 준공업적은 경업 등 공업을 수행하되 바로 주거기능도, 상업기능도, 업무기능도 보완 필요적에 따라 정한다. 짬뽕. 그 다음에 녹적 3가지 있죠. 뭐 있나요?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이것도 명칭도 중요해요. 보생자 알죠? 그래 보존, 생산, 자연 녹지가 있는데 이 3가지 녹적 중 보존할 필요가 있는 쪽으로서 불가변경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한적을 뭐라고 합니까? 무슨 적으로 정합니까? 자연 녹지적이다. 생산 녹지가 아니다. 이게 중요한데 그 다음에 생산 녹지적은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 유보 필요적에 따라 정한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걸 알고 있는가를 시험에서 출제했습니다. 자, 용도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저층주택 그러면 몇 종일까요? 1종 일반이죠. 제2종 전용은 공동주택 중심이죠. 그러죠. 그래서 제2종 전용이 틀렸습니다. 제2종 전용이 아니라 뭐라고? 제1종 일반. 그 다음에 환경을 제한한 공업 배치하면 뭘까요? 일반 공업적이에요. 준공업적이 틀렸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도 모르겠나요? 지금 몇 달 동안 했는데 공법을 접한 지 몇 달 됐는데요. 이거 아주 기초인데
걱정입니다. 자, 그래서 틀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 어축에 걸쳐 있는 경우는 걸친 부분의 면적이 가장 큰 용도지와 같은 지역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틀렸죠. 그래, 걸친 부분의 면적이 그걸 지워버려야 되죠. 가장 큰 용도지역과 같은 것도 틀렸죠. 자, 이렇게 여기가 바다입니다. 공유수면. 그래,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자,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가 같다. 같으면 그 매립 준공구역은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및 결정 절차 없이 지정된 걸로 간주되나 별도로 고시를 해야 된다는 거 생각난가요? 자, 그러나 공유수면으로 매립구역이 바로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이 있는데 두 개 용도지역이 이렇게 걸쳐 있다. 도시역과 관리계획에 걸쳐 있다. 뭐 농지를 조상하고 매립하는데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다든가 이웃하고 있으면 다 매립하고 나서 이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무슨 지역이다라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 절차를 다 걸쳐서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공유수면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뒤에 싹 밀어버리고 다 주버리고 그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지정해줘야 된다. 그래야 돼요. 이해돼요? 원칙도 다른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 매립구역은 무슨 경우로 결정해서 지정해야 된다고요?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4번 아까 했죠? 자연이 틀렸죠? 뭔가요? 보존이죠. 그 다음에 5번 하나의 대지가 녹적과 그 밖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녹적의 건축물이 미간쪽에 걸쳐 있다면 그 건축물 및 대지 전부 다여 미간주간의 규정을 적용받죠? 맞습니다. 둘 다 적용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6번 보겠습니다. 6번은 건폐로 최단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선으로 옳게 나열한 거 이렇게 돼 있죠. 그 옆에 있는 문제 싹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한 문제만 다 하면 알겠나요? 그거 문제 백날 풀어봐야 필요 없고 수치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죠. 한번 볼까요? 수치. 자, 이 용도지역에서 건폐로 최단도를 보면 제1종, 2종 바로 주거적은 건폐로 최단도 얼마입니까? 50, 50. 1종, 2종 일반 주거적은 60, 60. 3종은 50. 준주거적은 70. 이게 떠올라야 되죠. 그 다음에 상업지로 할까요? 중1, 6은 상업적에서 98, 87 생각나세요? 중1, 6은에서의 98, 87 90, 80, 80, 70% 이하. 그 다음에 공업적 전일준 공업적은 다 777이 70, 70, 70% 이하. 그 다음에 보생자 녹적은 다 2, 2, 2, 20, 20, 20 이하. 그리고 이 관리적 세 가지 있잖아요. 보생 개가 있는데 다 20, 20, 이쪽에도 20, 20인데 뭔만 40인가요? 개가. 이 수치를 암기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지. 그 문제 백날 풀어볼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6번을 대표 문제로서 소화하면 문제는 다 풀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알겠죠? 이 수치는 암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 보시고 그 밑에 7번, 8번, 9번은 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아서 통과하겠습니다. 10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0번. 10번 보면 이 국토부상 용도주구별 건축장이다. 옳은 것. 이 문제를 잘 소화해야 됩니다. 용도주가 10개가 있습니다. 자, 이 용도주가 우리 땅에 이렇게 지정되면 각각 지정되면 행위잔이 가해지죠. 행위잔. 그때 행위자는 무엇으로 가하고 있는가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용도지구를 우리의 토지에다 지정했다. 지정하면 지구별로 여러 가지 건축 행위 제한이 가진다. 그 제한의 근거가 무엇이냐? 자, 용도지구 중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그 다음에 보존지구, 시설 보호지구, 그 다음에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주가 있는데 먼저 경관주가 지정됐다. 그러면 행위자는 뭘로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경관주를 만났습니다. 경관주 땅을 만났어요. 이 안에서 법적으로 무엇을 해서는 안 될까? 이거 하고 싶어. 그때는 도시군객조례. 도시군객조례가 정하고 있는 것은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 미관주구도 도시군객조례. 고도주구 중요한데 고도주구는 뭘로? 도시군관리계. 이게 중요해요. 이것은 도시군관리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걸로 규제하고 있어요. 이걸로. 고도주구는. 아주 중요하죠. 생각나요? 고도는 뭘로? 도시군관리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한 건축물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제하죠. 방화주구는요. 방화주구는 조례. 뭐다고요? 조례. 도시군객조례. 방제주구도 도시군객조례. 자, 보전주가 볼까요? 보전주구도 도시군객조례. 조례가 허용하고 있는 만 건축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시설보주구. 시설보주구는 네 가지로 세면 되죠. 네 가지가 뭘만 있을까요? 바로 학교 시설 보주구, 항만 시설 보주구, 그 다음에 공용 시설 보주구, 공항 시설 보주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시설 보주는 조례, 도시군객조례, 도시군객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사 안 된다. 근데 공항시설 보주 안에서의 건축자는 무엇이 정한받다 할까요? 이번에 개정됐는데 공항시설법이 뭔 법? 공항시설법로 개정됐다고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뭔 법이요? 공항시설법.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알겠죠? 자, 취락주 중요합니다. 취락주는 취자지. 자연하고 집단이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 자연 취락주는 바로 무슨 법에 따라 행위자를 받고 있을까요? 국토개법령. 국토개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데요. 야, 자연 취락조에서는 바로 4층에밖에 못 진다라고 딱 규정하고 있어요. 몇 층에 밖에요? 4층. 그리고 자연 취락조는 여기다만 지정해서 나가도록 하고 있었죠.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 보존자 간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여기다만 지정합니다. 집단 취락조는 개발 장기간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여기다만 지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 집단 취락조에서 행위자는 게이트법령. 개발 잔구 지및 관련 특별조치법령. 이걸 게이트법이라 하죠. 이 법에 따라 행위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 개발진흥주고, 개발진흥주에서 행위자는 그 지구에 지구단위 만들었다면 지구단위계, 그 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계획이 이미 수립됐다면 이 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것만 건축만 되고, 아직 이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조례가 허용하는 건축만 건축하도록 규제받는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이것은 조례. 자, 그래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가를 10번에서 물어왔습니다. 용도주 안에서 행위자 아니다. 그리고 이 행위자를 위반하면 몇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몇 천만 원을 범죄할까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을 범죄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것, 옳은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업, 경관주구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정한다. 틀렸어. 도시계획위원회가 정한 게 아니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고 그랬죠. 조례로 정합니다. 도시군계획조례로. 니은, 집단 취락조 안에서 건축자는 게이트법령이 정한다. 맞죠? 디귿, 고도주는 도시군관리계획. 그 말 중에 맞습니다. 리을, 자연 취락주는 몇 층에 밖에 못 친다고 그랬습니까? 4층. 그래서 5층 틀려버렸죠. 이렇게 좀 잡을 줄 아셔야 됩니다. 11번, 개발 장구에서만 지정될 수 있는 연도주고 이렇게 돼 있죠. 1번, 집단 취락주거예요. 자연 취락주는 아까 어디다만 정할 수 있다고 했나요? 녹지, 관리, 농림, 자연 보존자, 녹관, 농자 이렇게 써놔요. 자연 취락주는 어디다만 정한다고요? 노관, 농자. 다른 적은 지정할 수 없습니다. 집단 취락주는 개발 장구에만 지정합니다. 나머지 3, 4, 5는요. 지정할 필요가 있으면 아무 데다 팍팍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구속을 당하지 않습니다. 종속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13번. 세분된 용도주의 정의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틀린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지정목적이라 합니다. 용도주의 지정목적을 여러분 쫙쫙쫙 나름대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 특히 이 역사문화 미관축하고 역사문화 환경 보존축의 지목적을 비교할 줄 아셔야 돼요. 3번이 틀렸다 이건데요. 3번이 맞고 틀렸는가를 검토할 때는 자 뒤에서부터 한번 체크합니다. 지구 찾아보고요. 지구 동그라미 뒤에서부터 3번. 그 다음에 바로 뒤에 보존했다도 한번 쳐요. 보존. 그리고 앞에 역사문화적으로 할 때 역사문화했다 줄 거예요. 역사문화적으로 할 때 역사문화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존축이지 미관축은 절대 아님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미관주가 되려면은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주가 할 때 미관이 꼭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미관주가 아니고 역사문화 환경 보존주구다 그래요. 역사문화 환경 보존주구다. 뭐라 한다고요? 역사문화 환경 보존주구다 이렇게 잡아낼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1번 봐보세요. 1번 끝에다 지구 동그라미 쳐요. 가면서 도시경 할 때 경관 동그라미 쳐요. 또 앞에 시가지 동그라미 쳐요. 그래서 시가지 경관조와 맞거나 이렇게 잡아내고요. 2번 끝에 지구 동그라미 쳐요. 앞으로 가서 미관 동그라미 쳐요. 그래서 미관축은 미관축구나. 근데 토지용도가 높은 적에다 줄 거 봐요. 토지용도가 높은 적에다가 중심지 이렇게 써놔요. 어느 적 있는데 토지용도가 높은 적은 중심지일까요? 주변지일까요? 중심지. 그래서 토지용도가 높은 적 하면 세자로 중심지. 미관, 지구니까 중심이 미관지 맞구나 이렇게 잡아내야 돼요. 4번 지구 동그라미 치고 개발 동그라미 치고 주거 그러니까 주거 개발 징유다 이렇게 잡아내야 되고 5번 복합 개발 징유는 2개 이상을 묶어서 개발한 것을 복합이라고 그래요. 2개 이상. 몇 개를 묶어서 개발한다고요? 2개. 그래서 키포인트가 2개 이상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번 보겠습니다. 용도구역의 지정이다.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용도구역은 몇 개가 있습니까요? 용도구역은 총 몇 개 있을까요? 5개 있습니다. 개, 시, 수, 도, 입 이렇게 5개 있는데 보시다시피 여기 보세요. 보시다시피 이 용도구역은 다 무슨 격으로 결정해서 합니까? 도시, 군, 관리로 결정해서 하죠. 알죠? 이때 이 개발 제한구역은 누가 결정합니까? 국장이. 시가와 조정구역은 누가 합니까? 원칙은 시도사가 결정하죠. 그러나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지정한다 그럴 때는 누가 할까요?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지정할 때는 연계하여 지정할 때는 국장만 결정해서 하죠. 수산장 보건 누가 합니까? 해수장이 결정하는 것이고 도시장 공건 누가 합니까? 시도사 대도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도하고 친하죠. 도. 그 다음에 입주기자의 최소구역 지정은 누가 합니까? 이거 국장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알고 있는가를 물어봤습니다. 한 문제로. 자 문제 들어갑니다. 15번 용도구역 지정인데 옳은 것. 개발 제한구역 지정은 국장이 한다. 근데 기본계획을 한다 틀렸죠? 기본이라 관리해야 되죠. 2번 도시장 공구역은 시도사가 대도시장이 하는데 광역 도시계획 틀렸죠? 도시군가로 하는 거죠. 3번 시도사는 도시자연공원에서 해제된 구역죠. 밑에 줄 그 전부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도시군가로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 장소에서 여기 개발 제한구역에서 시가와 조정구에서 도시장 공원에서 또 공원으로 만들겠다 했던 장소에서 해제되면 개발의 예외가 있기 때문에 바로 시도사 그리고 또 국장 시장수는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때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때에 여기 시가와 조정구에서 또 공원에서 해제되는데 그 면적이 얼마 이상으로 해제되면 반드시 지정해야 될까요? 3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러나 개발 제한구역과 도시장구역에서 해제됐다.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라고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지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장소 나름대로 떠올라야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장소는 바로 주로 개발 예정지 또 정비 예정지에다 지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국토개법상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구에 따도 필요하다면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상 지정된 도시발구역을 정비구역에 따라 지정할 수 있고 정비법상 지정된 정비구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택지발 축지구에 따라 지정되는 택지발지구의 전부 일부에 따라 지정할 수 있고 관광특구 관광지 산업단지 준산업단지에 따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범도로 지정된 장소에 따라 지정할 수 있고 개발 행위가 제한적에 따라 지정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개발 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장 공구역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도 지정을 할 수가 있고 녹지역에서
녹적에서 주거적 상업적으로 공표로 만약 변경되지 있다면 그때도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의무적 지정 대상직이 있습니다. 이따 나오는데 정택 10년이 떠나야 돼요. 정비구에서 택지발 쪽에서 바로 그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의무로 지구 단위권을 지정해야 된다. 그리고 시공에서 해제되는데 30만 정도 이상이면 의무죠. 녹에서 주상으로 변경되는데 30만 정도 이상이면 의무로 지정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스쳐 지나가야 공부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15번.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 수산장 보호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기본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계획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관리계획을 하는 거죠. 누가 합니까? 해양수산부장이 하죠. 5번. 국장은 바로 시가와 조정구역 변경을 광역도시로 결정한다. 틀렸죠? 다 무슨 계획으로 결정한다? 과오시 군가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넘어가 보시죠. 자, 2번 보겠습니다. 국토개법령상 기반시설이 50여 가지 넘는데 그걸 7대 분류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교통시설로서 도로, 철도, 공항 뭐 이런 게 있고요. 공강시설로서 녹지, 뭐 공원, 광장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유통 공급시설로서 뭐 공동구, 전기 공급시설 뭐 들 있죠. 그 다음에 문화 체육 시설로서 학교 등이 있고 말이죠.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방지시설, 보건위생시설, 특히 환경기초시설 4가지는 꼭 기억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생각나세요? 환경기초시설 하면 폐차장, 폐기물시설, 그 다음에 수질오염 방지시설, 하수도 4가지는 반드시 버렸다 넣고 시험장에 가자 했습니다. 이걸 알고 있는가를 다각도로 물어봤습니다. 2번 보겠는데 기반시설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이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교통시설은 폐차장에 있다. 틀렸죠. 폐차장은 환경기초시설인 겁니다. 교통시설로서는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나머지 맞습니다. 5번쯤 오면 환경기초시설 있지 않습니까? 5번 하수도 옆에다 한번 써보세요. 추가로 하수 옆에다가 폐차장, 폐기물 처리설, 수질 오염 방지시설 이렇게 4개밖에 없으니까 4개를 꼭 기억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도시군객시설이다.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도시군객시설 뜻은 알죠? 도시군객시설 뜻이 뭡니까? 이 기반시설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기반시설 중 도시군가로 우리네 땅에 딱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객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도시군가로 그 위치를 규모를 결정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외해가 있죠.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하지 않고 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폐차장이라든가 그리고 거기 보면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하지 않고도 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장례시라든가 시장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은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데요. 자, 4번 보면 도시군객시설이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사회복지사를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가로 결정해야 한다. 틀렸죠.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틀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이 도시군객 시설을 좀 고시했는데 그 부자 안에 있는 누구만 10년 지날까지 사업을 하지 않고 실식의 인가도 이루지 않으면 매중을 할 수 있습니까? 지목이 대인 토지수자. 만약 지목이 대인 토지 안에 건축물 정착물 있다면 그건 포함될까요? 제외시키고 토지만 사달라고 매수할 수 있습니까? 포함되죠. 건축물도 정착물도 포함해서 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번 틀렸죠.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는 겁니다. 자, 3번. 이 용도 지역이 됐던 용도주가 됐던 여러 가지 그 지역 지구별로 건축물로 건축 제한이 가해지는데 그러나 그 안에서 무엇에 대해서는 그런 용도적 용도주 안에서의 행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느냐? 도시군객 시설입니다. 도시군객시설은 바로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이 딱 결정해서 그 시설을 결정해서 사업을 하니까 바로 그것은 용도적 용도 주관에서의 행위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3번 틀렸어요. 용도 제한에서의 여러 가지 행위 제한에 관한 규정은
도시 군객 시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틀린 것이고 4번 도시 군객 시설 부지에서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도시 군객 위반하려고 합니다. 이미 도시 군객 시설 결정 고시할 때 그 안에서는 토지 적성평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뭐 공원 만들어도 된다라고 딱 결정했습니다. 그때 결정하기 전에 바로 토지 적성평가를 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또 도시 군객 위반할 때는 이중적으로 토지 적성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습니다. 5번 도시 군객 시설 사업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그 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이 행정청이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는 행정심판 제기할 수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누구한테 하면 됩니까?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제기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해돼요? 자,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국장, 시도사, 그리고 시장, 군수가 시행자가 되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네들을 행정청이 시행자 그래요. 그리고 이네들한테 바로 시행자 칭을 받았던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비행정청이 시행자도 있죠. 이렇게 알겠죠? 이때 이 행정청이 시행자가 됐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는 행정심판 당연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기할 수 있다. 있는데 무슨 법대로 하면 된다? 행정심판법대로 하면 돼요. 무슨 법대로요?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이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없다?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있는데 이자를 시행자로 정했던 자가 국장이면 국장한테 하면 되고 시도사면 시도사한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제기하면 된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틀렸습니다. 5번.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국토협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줄 거예요.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할 시설 2개뿐인 그렇게 써놔요.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몇 개다고요? 2개. 뭐냐? 가스가 제한한 거 하나 그랬죠? 가스가 나고 하수관. 그래서 4번하고 하나 더 추가해서 하수도관. 이 두 가지는 공동협의 심의를 거쳐서 수용 여부가 결정나고요. 나머지 그 1번, 2번, 3번, 5번은 공동협의 심의 거치지 않고 수용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보고 8번 좀 쉬었다 할까요?